낙폭이 조금씩 좀 주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뭐 강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한산한 금요일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에서 알려드릴게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 종목들의 반응들을 보면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거래대금 중에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로도 좀 많이 쏠리는 흐름입니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래대금도 부족하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씩 보더라도 거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응이 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까지 안고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화성 밸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밸브 사업이에요. 밸브나 이음새 사업을 하는데 주가가 최근에 보면 시장 대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8월 초 같은 경우, 7월 중반 같은 경우 한 7,500원 정도에 형성된 주가가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거래 대금으로 가격의 강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추세에 꺾임 없이 흘러오는 모습들이고요. 주가 변동성 또한 8월 초 외에는 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재료가 뭔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이런 종목은 다만 지금처럼 한 11% 정도 오를 때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 또는 우리가 이격을 수렴한다라고 하죠. 이평의 주가가 좀 이렇게 근접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주는 일정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X게이트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이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우리 대형 통신사 SKT와 함께 양자 사업 같은 경우를 협업해서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한동안 계속 약했어요. 올해 우하향입니다. 작년 말로 치면은 5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제 이제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3천억을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 주가가 오늘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후에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양자 기술은 난제가 있다 보니 지금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개별주예요. 이런 쪽도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일정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낫겠고, R&D 면제 부분은 원래 예정이 없던 부분을 급하게 발표했다는 점, 그런 점을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주가가 빠졌었어요. 10만 원 중반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5% 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1, 2분기 외에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용선료 쪽이 부담이었는데 이쪽에 부담이 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8월 28일에 현대차그룹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 보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까지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ST팜입니다. 최근에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DMO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게 된 게 중국과 미국의 지금 약간 서로의 규제로 인해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CDMO 쪽 회사,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론이라는 회사가 ST팜을 통해서 원료를 이렇게 공급을 받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11만 원 주가 정도가 됐을 때는 이 기업이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보니까 11만 원대에서는 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한 9만 원대 이하, 이 가격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D 파마텍입니다. 최근에 시장 안에서 신규주가 강합니다. 그 중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동물 임상까지는 한 상황이고요. 이제 실제 전임상 단계를 거쳐서 임상 진행에 따라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주는 수급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2024년 5월에 상장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3개월 락업 물량은 해소가 됐는데 6개월 차, 이제 올해 연말로 갔을 때는 다시금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안고 최근에 신규주가 강하다 보니 함께 좀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많아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강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뚜렷하게 지금 테크를 공격적으로 사거나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좀 연결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체 쪽에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보면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갖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몇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점상 본편에 들어가시면은 이 잭슨홀 미팅에 한껏 움츠려 있는 국내 증시, IT 대형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매수 기회 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셔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도 미리미리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0228-3388번으로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